안녕하세요. 보험자료 최덕상입니다. 금소법, 다시 보는 금소법 시리즈 2편. 내 보험 어플 광고도 삐딱하면 금소법 위반 과태료 폭탄 만든다. 요 내용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쇼츠 영상 한번 자세히 오늘은 봐주세요. 보험조회, 비교, 청구, 진단, 분석을 하나로 가능한 보답 어플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데이터로 간편하게 내야 가입한 보험을 조회하고 보장 범위, 납입 금액, 특약 등을 한눈에 보기 쉽게 알려줘요. 무엇보다 제일 편했던 건 모바일로 간편하고 쉽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3년간 지출한 병원비와 놓친 미청구 보험금을 잘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꽁돈 생긴 기부금도 실손보험, 치아보험, 보험에 벌절 밀지 상해 않게 보답이 나오죠. 보험사 있으니 이름. 든든해요. 여러분들도 확인하고 보험금 찾아가세요. 내용 잘 보셨죠? 저게 이제 보닥이라고 하는 보험 핀테크 회사 아이즈넷이라고 코스닥 상장 회사죠. 코스닥 상장 회사가 운영하는 보험 청구 아니면 보험 상담 아니면 보험 뭐라 할까요? 어쨌든 보험 조회 어플이라고 합시다. 굿니치나 이렇게 비슷한 거죠. 어플 광고입니다. 광고. 저희 보험자료신문에 이게 금소법 심의 위반이냐, 심의를 하지 않고 광고를 한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자세히 보고 이게 광고 심의 대상인지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는지 저희가 하나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보닥 앱. 어떻게 보면 현재 보닥 앱인데 굿니치일 수도 있고 시그널 플래너일 수도 있고 또 요즘에 뭐 개별적으로 회사들이 많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광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앱이 이제 광고 심의 대상인지 여부를 저희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현재 이거는 전체 광고 중에서 아마 잘라낸 쇼츠 같아요. 쇼츠. 그래서 쇼츠에 일단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걸 넘는 게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정보 제공이고 개별적으로 이제 사안이 조금씩 다르면 이 판정도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권위 있는 기관의 판정은 아니고 저희가 권위 있는 뭐 기관과도 상의를 하고 또 저희의 나름대로 저희 갖고 있는 전문가적인 소견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플랫폼 보닥은 이제 다시 소개드린 기업 아이즈넷이 운영하는 앱입니다. 내보험 조회와 보험 간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즈넷은 자회사로 GA 더 파트너스를 두고 있고 보닥을 통해 유입된 고객을 기반으로 보험 영업을 하고 있고 상장된 코스닥 회사입니다. 자, 요게 이제 굿니치하고 다른 거는 굿니치는 보험 대리점 GA가 운영하는 앱이고 보닥은 핀테크 기업, IT 기업인 아이즈넷이 이걸 운영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그널 플래너의 모회사가 시그널 플래너 GA가 있는데 그 모회사가 뭐죠? 헤비팩토리라는 회사가 있고 헤비팩토리가 시그널 플래너라는 이 앱을 운영하고 있고 헤비팩토리의 자회사가 시그널 플래너 랩이죠. 요게 GA입니다. 이 구조하고 비슷합니다. 즉 보닥을 운영하는 회사는 GA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자회사가 GA이고 이 GA가 보닥으로부터 유입된 고객을 동의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광고 심의 위반한 제보가 있었고 어떤 분들은 위반이다 아니다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자세히 이제 판단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핵심은 이제 광고 주체가 아니라 광고의 성격과 내용입니다. 자, 누가 만들었냐 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느냐가 이제 심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일단은 자, 광고의 성격과 내용 중심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광고냐 상품 광고에 해당되느냐입니다. 자, 다음 저희가 이야기하는 요소가 광고 속에 담겨 있으면 보험 모집, 보험 상품 위임과 직간접적 연결로 보아 업무 광고로 보여지고 이 업무 광고로 판정이 되면 심의 대상이 됩니다. 자, 보험 대리점 상호가 노출되어 있느냐? 여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보닥이라고 하는 건 보험 대리점이 아니고 그냥 이 서비스 이름입니다. 회사도 아닙니다. 회사는 이걸 운영하는 회사는 이제 아이즈넷이라는 핀테크 기업이죠. 얘는 대리점이 아닙니다. 즉 그러면 상호가 노출이 안 됐죠. 그 다음 이걸 보고 관심 가는 연락처, 전화, 카톡 링크도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여기에 구체적인 보험 상품 정보가 있다. 근데 아까 실손보험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구체적인 상품 정보라 볼 수가 있느냐.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상품 종류에 대한 얘기고 상담 유도, 가입 상담 전문가 연결 이 내용은 없고 이걸 넣어서 보험 가입된 보험을 조회해봐라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플을 소개하는 정보에 해당될 수 있죠. 영상 구조상 가입 상담 판매로 이어지는 흐름인가? 즉 가입 상담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가에 있습니다. 자, 요게 해당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시적으로 상품을 소개하지 않아도 구조상 자연스럽게 상품 판매, 상담 판매로 이어지는 동선이다. 그러면 업무 광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자, 제보된 이 특정 쇼츠 영상만 딱 보고 간단한 거 아마 이게 전체 영상인지 다른 영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제보를 받은 거 이건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참고 삼아서 이 영상을 어떤 관점에서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 금수 위반이 아닌지 판정해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돼요. 제보된 이 특정 영상 쇼츠를 보면 직접적 보험 연결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로는. 자, 그래서 업무 광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들 중에 이 위에 있는 체크리스트에 해당되는 요소가 있다면 업무 광고 심의 미이행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쇼츠는 직접적 연결이 아니어서 업무 광고는 아닌데 이건 해당 건 요거에 한정된 거다. 혹시 다른 영상에 저거에 위반이 있으면 이건 위반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자, 반대로 보험 영업 관련 문구, 로고, 연락처, 링크가 없고 보험 가입, 상담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차단된 순수 홍보는 자, 외로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보닥의 주요 기능은 내 보험 조회, 모바일 보험 청구, 미청구 보험금 확인 뭐 이렇게 한다고 지금 안내했어요. 이 순 기능을 안내하는 수준이라면 업무 광고가 아닌 보험 어플 조회. 왜냐하면 보험 판매업체가 아니잖아요. 아이즈넷은. 그러니까 그 어플이란 서비스를 홍보하는 걸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업무 광고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 즉 순수 기능 소개는 영업 동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금감원이 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든 취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1년에 이제 금감원 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판매 의도 없이 금융상품 판매업자나 상품을 상품을 특정할 수 없도록 업자가 상품을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제시합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자, 예컨대 보험 상품을 언급하더라도 보험사명을 특정하지 않으면 업무 광고로 보기 어렵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그 어플 내에 실손보험, 몸보험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럼 이제 실손보험인데 현대해상의 무슨 실손보험, 어디 회사의 뭔 실손보험을 비교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업무 광고로 볼 수가 있는데 실손보험하고 A보험사, 실손보험하고 B보험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기에 보면. 그래서 얘는
업무 광고로 보기 힘들다. 이게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니더라도 상품을 이렇게 특정했다면 업무 광고로 이제 봐야 된다 이야기인데 회사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판매 의도가 없고 특정을 하지 않은 조치는 광고성이 낮기 때문에 업무가로 볼 수 없다. 자, 근데 상품하고 보험사를 특정하면 이건 업무가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걸 핀테크 업체라도 이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영업에 자회사 지위가 활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저 요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모 기업이 아이지넷이죠. 예를 들면 이제 헤비폭토리 이제 이렇게 조금 또 어떤 이 서비스 어플을 만드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인카에 보면 뭐 카링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자동차 보험 관리 서비스 이게 이제 모 회사가 되는 거죠. 이거 자회사에 또 지회가 있어. 뭐 인카 같은 게 자회사가 아니고 모 회사가 지회이고 자회사가 핀테크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기업 이런 걸. 자, 관계가 업계에 이제 널리 알려졌어. 자, 이 어플은 이 지혜일 거야. 알려졌을 경우 당연히 소비자는 이거는 보험 상담 판매의 연결을 연상할 수 있어 연결성 논란이 발생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굿니치는 너무 잘 알려졌죠. 회사 이름도 굿니치고 근데 굿니치는 원래 서비스 회사가 지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있고 심의 받아서 쓰겠죠. 특히 보닥 기업 과정에서 더 파트너를 통한 상담 구조를 받는다. 자, 보닥을 이제 회원가입해서 이걸 조율하려고 하는데 이 가입 과정에서 야, 너 자세히 상담하고 싶으면 이 더 파트너스의 상담에 동의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상담을 해주겠다.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인 모집 연계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업무 광고 심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자, 보닥 회원 가입이 과정에 상담 동의를 받고 더 파트너스란 자회사 GA의 상담 절차가 갈 때는 심의 필요해야 된다. 그러나 이 영상 속에서는 그 내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업무 광고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금융소비자법 46조에 보면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 제3자 제작 광고. 제3자란 건 이제 보험 판매업자 말고 아까 이 광고회사죠.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닌 제3자가 제작한 광고죠. 저거는. 라도 보험 모집 상품 홍보와 연계되면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이 위반하면 과태료 1,000만원, 반복 위반 시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 같은 행정처재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자, 업계 관계자들도 금융상품 판매업자나 중개업자가 아니더라도 모집과 연계되면 예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최근 금감원이 IT 기업의 이런 제작 광고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전심의 누락은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행정처재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유튜브 등 동영 형태의 지 업무 광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일반적인 절차는 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요 절차입니다. 일단 지 내부의 준법 확인, 컴플라이언스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보험 대리점 협회, 보험 지혜 협회에 접수를 하고 생선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핵심은 보험 상품 모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소는 사전에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문서로 남긴다. 자료, 스크립트, 썸네일, 링크, 랜딩페이지 전 범위를 일관되게 점검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안전한 내시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내보험 조회 기능. 자, 앱 사용법 튜토리얼 어떻게 사용법 안내 하고 이건 보험사 상품 불특정 상품 이런 광고 홍보한 내용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상담 연결 기능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상담하려면 외부 링크 이것도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수집 정보 수집 폼 신청 수집 폼 이것도 있으면 안 된다. 자, 그럼 거꾸로 자 여기에 지혜상호 연락처가 있다. 상담 예약 전문가 연결 버튼이 있다. 특정 보험상품 정보 소개 상세 소개가 있다. 자, 앱에서 상담 동의, 리드 수집, 지혜로 연결되는 흐름이 보여진다. 영상 설명란에 고정 댓글 상담 링크가 있다. 이거는 이건 심의를 받아야 된다. 바로 위반입니다. 자, 정보 안내인지, 자, 모집, 유인,
인지를 먼저 자문해보고, 그거는 이제 자기 회사 이 심의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A일 경우만 광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이제 광고 심의 대상 여부는 누가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냐에 달려있다. 이제 내용이 문제죠. 그 다음에 이 보닥의 특정 영상만 보면 직접적 모집 연결성이 없어 자, 업무가로 보기 어렵다. 근데 다른 영상에서 혹시 아까 이야기한 그런 직접적 연결성 모집 동선이 있다면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자, 금소법 위반이 아니라 금소법 심의 규정 위반이라는 거예요. 사전 심의 없이 진행하면 이제 과태료 1,000만 원 또는 반복 시 행정제재까지 올 수 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3편 준비된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